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승무패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라이턴과 토트넘입니다. 브라이튼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공략하는 입체적인 공격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토마는 폭발적인 돌파와 컷신을 통해 토트넘 수비의 뒷공간을 집요하게 흔들며 오라일리는 정교한 패스 전개로 중원에서 공격 템포를 올려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최전방의 웰백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타깃형 움직임을 기반으로 연계와 마무리를 모두 담당하며 팀 공격의 종착지 역할을 수행하고, 이러한 전개 과정은 브라이튼이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마련하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는 양 풀백이 넓은 공간을 활용해 상대 압박을 유연하게 회피하고 중원을 생략한 빠른 전환으로 전방에 직결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데 유리합니다. 더불어 충분한 휴식으로 체력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브라이튼은 세트피스와 빠른 템포 전환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홈팬들의 열띤 응원은 경기 흐름을 장악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반면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히샬리송이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이선 자원들과의 연계를 도모하지만 팀 전체적으로는 일정 누적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존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직선적인 돌파 능력을 보유해 측면에서 위협적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주앙 팔리냐는 압박과 볼 배급을 동시에 책임지는 중원의 버팀목이지만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한 직후라 전력 발휘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지며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전방과 후방의 연결이 끊어지는 장면이 반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 전술 능력에서는 여전히 위협적일 수 있으나 체력적 부담과 조직력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브라이튼의 기동력 있는 운영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휴식 후 홈에서 100%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브라이튼이 전술 체력 환경 모든 조건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토마와 오라일리가 측면과 중앙을 교차 공략하며 웰백과 연계해 토트넘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고, 후반부에는 상대의 체력 저하를 기회 삼아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구도가 마련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브라이튼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벌리와 노팅엄입니다. 벌리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홈에서 공격적인 기세를 끌어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전방의 포스터는 제공권에서 확실한 우위를 지니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언제든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카드로 단순한 타깃형 역할을 넘어 전방 압박 시 버티기와 연계를 통해 상대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는 핵심 축입니다. 앤서니는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순간적인 돌파와 슈팅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고, 컬레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간수와 템포 조절로 팀 전체의 전환 리듬을 다잡아 벌리의 공격 루트를 정돈합니다. 특히 홈에서의 자신감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침투를 결합할 경우 벌리는 경기 초반부터 높은 압박 강도로 상대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노팅엄 역시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우드가 문전에서 제공권 싸움의 강점을 드러내고, 허드슨 오도이는 폭발적인 드리블과 컷신으로 위협적인 슈팅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깁스 화이트가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공간 활용으로 공격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전환 속도가 느리고 수비 라인이 쉽게 벌어지는 단점이 뚜렷합니다. 압박을 받을 때 뒷공간 대응력이 떨어져 벌리의 침투 플레이를 막는 데 취약할 수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며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매치는 포스터의 공중 장악과 앤서니의 침투, 컬렌의 안정적인 조율을 앞세운 벌리가 홈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적 상성과 경기 환경 모두 벌리 쪽으로 기울어 있으며 노팅엄은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공격 루트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아 벌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웨스트햄은 필크루크를 전방에 세우고 보엔의 빠른 침투와 파케타의 정교한 패스 전개를 결합해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엔은 순간적인 스프린트로 상대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파케타는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며 전방과 후방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 웨스트햄의 공격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필크루크의 제공권이 날카로운 무기로 작용하며 세컨드 볼 싸움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응해 상대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웨스트햄은 중원에서 공수 간격을 촘촘히 유지해 상대의 미드필드 전환을 차단하면서 역습 속도를 높이고 빠른 압박으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홈에서의 자신감과 탄탄한 조직력이 결합되면 경기 후반에도 공세를 이어가며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마테타를 타깃형으로 세우고 사르와 휴즈가 측면에서 빠른 전개를 노리지만, 3백 전술은 뒷공간에 넓은 공간을 내주어 보엔 같은 유형의 공격수를 상대하기에 취약합니다.
휴즈가 중원에서 압박을 돕더라도 볼을 빼앗기는 순간 수비 블록 전체가 쉽게 무너지고 공격 전개 시 풀백의 오버래핑 참여가 늦어 단조로운 마테타 의존 패턴이 반복됩니다. 더구나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면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수비 집중력이 약화되면서 웨스트햄의 빠른 전환에 연속적으로 흔들릴 위험이 큽니다. 결국 팰리스는 역습 한 방 외에는 마땅한 돌파구가 부족하고 이는 경기 전반적인 주도권을 쥐는데 치명적인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보엔의 뒷공간 침투와 파케타의 연계 그리고 필크루크의 제공권을 앞세운 웨스트햄이 공격 완성도와 전술 밸런스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세트피스, 전환 속도, 압박 강도까지 모두 웨스트햄 쪽이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팰리스가 체력과 조직력의 불안정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웨스트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과 리즈입니다. 울버햄튼은 라르센의 폭발적인 뒷공간 침투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팀 전체 흐름을 이끄는 핵심 요소입니다. 라르센은 단순한 속도뿐 아니라 타이밍을 조율한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의 균형을 흔들며 아리아스는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과 날카로운 크로스를 통해 전방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공격의 무게감을 높입니다. 여기에 주앙 고메스가 중원에서 압박과 템포 조절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상대 전개를 차단하고 빠른 전환으로 공격 속도를 끌어올려 울버햄튼은 수비와 공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안정적인 구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교체 자원 활용에서도 우위를 갖추고 있어 후반전에도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고 다양한 전술적 변화를 통해 경기 흐름을 흔드는 카드가 풍부하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 경기 후반 체력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도 압박 강도와 공격 전환이 유지되어 상대를 계속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반면 리즈는 피로 누적 상황 속에서 제임스의 빠른 발과 슈타흐의 중원 전개에 크게 의존하는 공격 구조를 보여줍니다. 제임스는 측면 돌파에서 위협을 가하지만 결정력에서 아쉬운 장면이 반복되어 득점 효율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슈타흐는 전방 압박과 빌드업 연결을 동시에 시도하지만 순간적인 압박 탈출 능력이 부족해 울버햄튼의 중원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리즈의 수비 라인은 스피드에서 열세를 보이며 라르센 같은 침투형 공격수를 상대하는데 큰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자원의 질적 한계와 뒷공간 불안정이 겹치며 전체적인 경기 운영이 무너질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울버햄튼이 라르센의 침투와 아리아스의 측면 지원을 활용해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고 주앙 고메스가 중원에서 압박과 전환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리즈의 빌드업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리즈는 제임스와 일부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전개를 벗어나기 어렵고 교체 카드 활용에서도 차이를 만들기 힘들어 점차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울버햄튼이 유리한 흐름을 굳히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것으로 전망되며 결국 승부는 라르센의 침투와 교체 자원의 활력이 더해지면서 울버햄튼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울버햄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맨유와 첼시입니다. 맨유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쿠냐가 전방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개인 돌파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고 마운트는 왕성한 활동량과 이선 침투로 공격 전개에 힘을 보태지만 강한 압박이 가해질 경우 볼 간수에 흔들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창의적인 패스와 중거리 슈팅으로 경기 템포를 바꾸는 능력을 지녔으나 지속적인 압박에 노출되면 결정적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3백 시스템은 공격 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하프 스페이스가 벌어지는 순간 수비 블록이 쉽게 흔들리며 에버턴전에서도 유사한 약점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결국 맨유는 중앙 압박 저항 능력과 수비 집중력 부족이 경기 후반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첼시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델라비 문전에서 제공권과 활발한 움직임으로 마무리 기회를 꾸준히 노리며 네투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대각선 침투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주앙 페드로는 메잘라처럼 중앙에서 측면으로 파고들며 공간을 열어주고 공격 템포를 조율하는 플레이메이킹 능력으로 전개를 한층 매끄럽게 만듭니다. 이들의 패턴이 결합될 경우 델랍은 박스 안에서 지속적으로 득점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첼시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대각선 공격 루트를 통해 맨유 3백이 가장 버거워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첼시는 체력적 부담이 적어 후반에도 날카로운 스피드와 침투 패턴을 유지하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맨유는 쿠냐와 브루노를 앞세워 빠른 전환을 노리겠지만 중원 압박에 밀리는 순간 빌드업이 무너지고 수비 라인의 구조적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첼시는 네투와 주앙 페드로의 침투 패턴, 델랍의 마무리 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체력 분배까지 더해져 경기 전반과 후반 모두에서 흔들림 없는 운영을 보여줄 수 있는 팀입니다. 전술 상성, 심리적 압박, 경기 운영 능력에서 첼시가 우위를 점하는 그림이 더욱 뚜렷하며 따라서 첼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알라베스와 세비야입니다. 알라베스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를 결합하는 전술적 색깔이 뚜렷합니다. 토니 마르티네스는 문전에서 제공권 장악과 순간적인 슈팅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자원이며, 존 구리디는 넓은 시야와 날카로운 킬패스로 공격 전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 결정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안토니오 블랑코가 중원에서 수비 라인을 보호하며 압박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탈압박을 시도해 경기 밸런스를 유지하는 등 공수의 중심을 확실히 잡아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팬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며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세비야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이상 로메로가 빠른 돌파와 박스 안 움직임으로 득점을 노리며 알폰 곤잘레스가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방 공급을 담당합니다. 바르가스는 공격 전환 속도와 플레이메이킹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수비 지원과 후방 커버가 불안정해 중원 밸런스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드러난 수비진의 집중력 저하는 뒷공간과 세컨드 볼 경합에서 약점으로 드러났으며, 원정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반복되며 압박 회피가 어려워지고 뒷심 부족 현상까지 겹쳐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어렵다는 점도 뚜렷한 단점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알라베스가 구리디와 마르티네스의 연계를 통해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실현하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랑코의 안정적인 커버 플레이가 수비와 공격을 잇는 중심축이 되어 팀 전체 밸런스를 유지하고, 세비야는 원정에서 집중력 저하와 체력 부담으로 흔들릴 여지가 큽니다. 특히 후반전으로 갈수록 알라베스의 강한 전방 압박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심리적 동기와 홈팬들의 지지까지 더해진다면 경기 흐름은 더욱 확실히 알라베스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따라서 알라베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과 오사수나입니다. 비아레알은 4-4-2 포메이션을 활용해 좌우 측면에서 강한 압박과 전개 속도를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좌측 풀백 페페는 왕성한 오버래핑으로 깊게 전진해 꾸준히 크로스를 공급하며, 예레미 피노와의 2대1 패턴으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합니다. 피노는 빠른 스피드와 폭발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페페와 함께 측면 압박을 강화해 상대 윙백을 고립시키는 장면을 자주 연출합니다. 최전방의 개에는 제공권과 순간적인 위치 선정을 바탕으로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책임지며 다양한 공격 루트 속에서 최종 마침표를 찍는 자원입니다. 비아레알은 양쪽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공격에 가담하는 구조 덕분에 상대의 수비 블록을 쉽게 흔들 수 있으며, 홈에서의 강한 공격 전개가 이번 경기에서도 큰 무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오사수나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부디미르가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로 전방에서 버티며 반격의 기점을 마련합니다. 중앙의 오로즈는 전개 템포를 조율하며 전진 패스로 공격 전환을 시도하고, 루벤 가르시아는 측면에서 볼을 지켜내면서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좁혀 슈팅 기회를 노립니다. 하지만 전술 구조상 윙백이 한 명씩만 배치되어 있어 수비 전환 시 측면에서 수적 열세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방 압박이 풀린 뒤 역습 상황에서는 좌우 공간이 무너질 위험이 크며, 이는 비아레알의 측면 공세에 취약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비아레알이 페페와 피노의 측면 연계, 깨의 문전 움직임을 활용해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사수나가 부디미르의 제공권과 오로즈의 패스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측면 수비의 구조적 한계는 피할 수 없는 약점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술적 디테일과 공격 루트의 다양성에서 우위를 점한 비아레알이 안정적으로 흐름을 장악할 전망이며, 비아레알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풀럼과 브렌트퍼트입니다. 풀럼은 호드리그 무니스가 전방에서 포켓 공간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상대 센터백을 끊임없이 흔들고, 이워비가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빠른 전환 패스를 공급해 공격 템포를 가속화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루키치가 이선에서 꾸준히 전진 패스를 공급하며 전개 안정감을 더해 풀럼은 짧은 시간 안에 상대 박스로 진입할 수 있는 다채로운 루트를 확보합니다. 또한 전방 압박과 수비 간격 조율이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어 역습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측면 윙백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이 무니스의 침투와 맞물리면서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창출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홈 이점까지 더해지면 풀럼은 전술적 압박과 속도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브렌트퍼드는 티아고를 중심으로 중원 템포를 조율하고 샤데의 스피드를 활용해 측면 돌파를 시도하지만 공격 루트가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담스고르는 세밀한 볼터치와 컷신으로 변화를 주지만 최전방에서의 마무리 완성도 부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압박 강도를 높이지만 뒷공간 커버가 불안정해 무니스와 이워비 같은 침투형 공격수를 상대할 때 취약합니다. 특히 좌우 풀백이 전진했을 때 뒷공간을 쉽게 내주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겹치면서 수비 집중력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개 패턴이 제한적이고 결정적인 옵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원정에서는 더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무니스의 포켓 침투와 이워비의 연계, 루키치의 전진 패스가 풀럼의 공격을 다채롭게 만들며 브렌트퍼드 수비를 흔드는 핵심 축이 될 전망입니다. 브렌트퍼드는 빠른 측면 전개로 맞불을 놓겠지만 마무리 부족과 뒷공간 불안정이라는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기 어렵고 후반부 체력 저하로 인해 경기 운영의 안정성마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풀럼이 압박 강도와 측면 전개 속도, 공격 루트 다양성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며 홈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풀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발렌시아와 빌바오입니다. 발렌시아는 4-4-2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다니 라바가 좌측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크로스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동시에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파고들어 직접 슈팅까지 연결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중원의 페펠루는 안정적인 템포 조율과 세밀한 패스로 후방 빌드업을 전방으로 이어주는 핵심 축 역할을 맡고 있으며 하비게라는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와 공격 전환에 모두 기여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순간적인 실수가 발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공격 전개가 빠르고 날카로운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지만 수비 전환 과정에서 간격 유지가 무너져 뒷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많고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과 체력이 떨어져 상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허용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 초반 기세를 잡을 수 있으나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불안과 체력 부담이 겹치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빌바오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니코 윌리엄스가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상대를 제치고 안쪽으로 좁혀들며 직접 슈팅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알렉스 베렌게르는 컷백과 정교한 패스로 이선 자원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상대 수비 블록을 벌려놓는데 능하고 산나디는 중원에서 압박과 빌드업 전개를 동시에 수행하며 순간적으로 박스 근처까지 전진해 공격의 수적 우위를 더해줍니다. 빌바오는 강한 전방 압박을 경기 내내 유지하면서 측면 돌파와 중앙으로의 빠른 전환으로 상대를 흔들고 있으며 최근 경기 흐름에서 보여준 템포 유지 능력은 발렌시아보다 한 수 위로 평가됩니다. 다만 전방 압박이 실패할 경우 뒷공간 노출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하나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운영과 체력 관리에서 발렌시아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발렌시아가 홈 이점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 저하와 뒷공간 노출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빌바오는 니코 윌리엄스와 베렌게르의 측면 공략, 산나디의 중원 압박과 템포 유지 능력을 결합해 발렌시아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 수 있습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최근 경기력의 안정감을 감안하면 빌바오가 승부처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며 빌바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가입 권유 없는 스포츠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